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5 혼기가 꽉 찼다는 이야기를 요즘 부쩍 많이 듣고 있는 여성입니다. 안 그래도 1살 어린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바람에 파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런저런 게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어디에다 있었던 그대로 푸념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저와 대학 동기였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고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대학 졸업하고도 한동안 연락은 거의 하지 않고 지내다가 작년 이맘때쯤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친구랑 술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역시 대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남자친구는 꾸준히 연락을 유지해온 모양이었고 우연히 합석을 하면서 남자친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냉혹하고 비정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상처투성이었던 저는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니 마치 20대 풋풋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의 만남을 기점으로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주 연락을 해왔고 그런 남자친구가 저도 싫지 않았던 터라 그의 적극적인 대시에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거든요. 원래는 어학연수로 떠났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려 애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교수님 추천으로 어쩌다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3년 동안 커리어를 쌓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재취업을 했고요. 그렇게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는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엄청 유복하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거의 다 지원해 주신 부모님의 서포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은 제가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지요. 그래도 스펙이 나름 좋아서인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있는 걸 감안하면 최대 2, 3년만 바짝 모으면 충분히 혼자 결혼 비용을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기에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히 당장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저랑 같은 생각이라면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연애에 집중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귄 지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남자친구는 은연중에 만약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우리 둘을 똑 닮은 아이를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등등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말을 종종 꺼내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길래 지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집중을 하자고 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곤 그랬네요. 그러다가 저희가 사귄 지 1주년이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기어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프로포즈를 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하며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거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둔 돈도 있고 거기다 자기 부모님이 신혼집은 책임지고 해주실 거라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작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아무 상관없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보다 제 연봉이 훨씬 많으니까 나중에는 쌤쌤 아니냐고 제 입장을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미안하고 부담스러워 다시 한번 거절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저 역시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컸기에 친정부모님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온 사실과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절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고 하시며 현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직접 벌어서 생활비로 충당했고 그나마 남은 돈은 한국에 돌아와 자리 잡는 데 썼던 터라
애초에 큰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정작 연봉 좋은 회사에 재취업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 겨우 넘는데 이걸로 저 혼자 힘으로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던 건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저도 고집을 부리기가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 3천에 부모님이 약속하신 1억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 대학을 전부 서울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계속해서 일본에 있었지요. 약 6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다시 본가가 있는 서울로 들어왔는데 딱히 서울을 고집한 건 아니에요. 직장 역시 어쩌다 보니 부모님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정확한 연봉은 6천 중반에서 7천 사이로 솔직히 제 또래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방에서 토박이로 나고 자랐는데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지역에서 나왔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를 제외한 온 가족이 거기 거주하고 있고요.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자칫하면 제 시부모님이 될 뻔한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언젠간 남자친구가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남자친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신혼집도 그 지역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데다 친구들이나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도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게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어디냐 좋게 생각했네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장도 정해놓으니 이제 진짜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싶은 실감이 확 들었어요. 뭐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몇 주 전 남자친구와 함께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좋겠다. 남자집에서 신혼집도 해줘.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도 적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한다는 말이 얼마 전 본인이 인터넷에서 퐁퐁남이라는 걸 봤답니다. 저도 요즘 사람인지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확 상했죠. 왜냐하면 퐁퐁남이라는 말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 남자 저 남자 실컷 만나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는 착하고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여자들이 제법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에게 제대로 남편 대접도 못 받고 돈만 갖다 바치는 남자들을 퐁퐁남이라고 부르고요. 문제는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아무리 뜯어봐도 남자친구가 자기를 퐁퐁남이라고 생각할 만 건덕지가 일절 없는 겁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지금 무슨 뜻으로 한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자기는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20대 여자가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했을 때는 다들 그런 걸 생각한다면서 마치 제가 일본에서 엄청 문란하게 생활했다는 것처럼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일본은 물가나 집세가 비싸기로 유명한데 여자 혼자서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 제가 그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게 안 믿어진다면서 그래도 과거는 과거니까 자기는 진짜 아무 상관없다네요. 얼마나 쿨한 척을 하는지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생색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현금 5천만 원에 집까지 가지고 결혼하는 거지만 저는 다 해봐야 1억 조금 넘는 돈에 몸만 오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자기를 퐁퐁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 농담을 한 거라네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하니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커피숍을 나가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며 아니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따지고 들길래 발걸음을 멈추고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나한테 결혼하자고 꼬신 건 당신 쪽 아니냐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 결심을 한 건 신혼집이나 당신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문란한 여자라고 오해를 해도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줘야 할 당신이 그딴 헛소리를 농담이라고 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 대한 모든 신뢰는 무너졌고 당신과의 결혼 역시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말한 다음 남자친구를 그대로 밀쳐버리고 커피숍을 나와버렸네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당연히 연애도 하고 남자들과 썸도 타고 그랬지만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연애였지. 제가 뭐가 아쉬워서 양심에 거리낄 만한 그딴 짓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힘든 한국 여성들도 많이 만났지만 실제로 그런 문란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도덕이나 양심이고 뭐고 일단 대부분 불법인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쉽게 하겠냐고요. 사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까지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나 뉴스 같은데 노출되는 일본 이미지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많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옛날부터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진행하던 결혼 준비들을 없던 일로 돌리는 건 그리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청혼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던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택시 안에서 저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고 한 번 터지기 시작한 울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오죽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아저씨께서 차를 멈추고 저를 진정시켜 주셨다니까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해서 집에 도착해도 곧바로 집 안으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한동안 서성였어요.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쥐어짜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걸 저를 미소로 반겨주시는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 콧불 범벅이 되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화들짝 놀라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처음에는 그냥 대충 둘러댈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딸내미 지원해서 사람 구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어디서 만난 등신 같은 놈한테 퐁퐁이니 뭐니 그딴 소리나 듣고 다녔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흔히 둘러대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핑계를 대봤지만 저 자신보다 저를 잘하는 부모님께서 속으실 리가 만무하죠. 결국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걸 농담이랍시고 입 밖으로 꺼내길래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답이다 싶어 이별 통보를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남자친구에게 별의별 상욕을 퍼부으시며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면 오히려 우리가 피곤해질 거라 달래드리며 겨우 말겼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를 드렸어요. 부모님 역시 당신들도 저한테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번 일은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기보다 지독하게 운이 안 좋은 케이스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결혼 전에 그딴 인간인 걸 알아서 다행으로 여기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지없이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걸고 보내왔습니다. 원래부터 장난을 잘 치고 선 넘는 농담도 종종 하던 사람이긴 했지만 이번에 자신을 퐁퐁남으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훨씬 손해보는 결혼을 한다며 생색낸 건 절대로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넘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본심이 새어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아무리 연락해오고 매달린다 해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나중에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며 빌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연락을 해오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 아들이 잘못 말했다며 사과를 하시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라도 있냐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찜찜하긴 하다네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 또 제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믿어줄 테니 적당히 이쯤에서 그만하고 얼른 둘이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일 뿐이지 뭐 동거를 했다거나 사실혼 관계도 아니라 확실하게 파혼을 하는 것 말고는 뭔가 시원하게 되갚아줄 건 딱히 없더군요. 그나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는 몇몇 대학 동기들이 제가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변에 널리 전파해주는 바람에 남자친구는 이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귀싸대기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헤어질 거라는 후회도 남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의 민낯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뿐이네요. 푸념처럼 늘어놓은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저만의 임금님은 당나귀귀 대나무 숲이 되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스물하고도 일곱 되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내년 초 저의 남편이 될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요즘 세상에 4살 차이면 꽤 많이 나는 거라고 하시던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던 친구같이 잘 통했거든요. 저희는 같은 직장에서 연애를 시작한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중간에 이직을 해서 따로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처음 남친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는데 남친은 꽤 늦은 나이에 입사를 한 케이스예요.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남친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 뒤로는 단기 알바나 건설 현장 일용직 같은 일을 전전하다 운 좋게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엄청나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탄탄한 회사였고 아무나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친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데 그 당시에 영업팀에 사람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의 사회 경험에 창업 경험까지 있는 남자친구가 입사를 하게 된 거죠. 남녀 사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듯 우연한 계기로 친하게 지내면서 정이 쌓였고 그렇게 2년 전부터 좋은 감정으로 사귀다가 내년에 결혼 약속까지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 둘 다 성향이 참 비슷해요. 사치 부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돈을 아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버는 돈의 대부분을 모으면서 연애를 해왔어요. 물론 저라도 친구들처럼 좋은 옷 좋은 화장품이 싫은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부잣집 딸도 아니고 남들 하는 거 전부 다 따라하고 살면 돈은 언제 모으겠어요. 나름 열심히 절약하며 살다 보니 올해 말에 적금이 하나 끝나면 제가 모은 돈이 5천만 원은 되겠더라고요. 집에서 출퇴근하고 월급도 대부분 모으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뒤로 지금까지 대충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작년 말에 어머님 병원비에 500만 원 보태드린 걸 빼고 나면 지금 통장에는 4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두 사람 모은 돈을 합치더라도 솔직히 결혼 자금으로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결혼을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우리 두 사람이 연애하면서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살면서 돈 관리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집 사고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신혼집이건 뭐건 부모님 도움 바라지 말고 저희끼리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 쪽은 부모님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빵빵하게 여유가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제 위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오빠가 한 명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은행 대출 받아서 신혼집 얻고 그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 부모님 댁은 이번에 결혼 승낙 받으려고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시외 곽이긴 하지만 2층짜리 전원주택에서 사십니다. 앞에 넓은 잔디밭과 조경도 예쁘게 잘 해놨었고
무엇보다 깔끔한 외경과 넓은 평수가 정말 마음에 쏙 들긴 했네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남친 부모님께서 집에서 답답하게 저녁 먹지 말자고 하시면서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꽤나 즐거운 파티 분위기로 인사를 마칠 수 있었지요. 물론 입에 발린 말인 건 알지만 당신들 못난 아들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며 본인들은 무조건 찬성이라고 반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저희 집보다 좋은 환경처럼 보였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최소한 시부모님에게 도움은 못 받더라도 저희가 시부모님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되었어요. 남친과 제가 아직 젊기도 하고 직장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자신했었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사건이 생겨버렸죠. 상견례도 다 마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시부모님 댁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아파트 전세 대출까지 거의 다 알아봤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라서 그럭저럭 살만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1억 5천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신축이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짜리 전세도 있긴 하지만 적당하게 출퇴근하기 편하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아파트 내부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도 1억 5천이면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모은 돈에 1억 정도 전세 대출 받아 혼수까지 해결을 하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저는 계속 맞벌이를 할 예정이고 지금 받는 두 사람 월급만 하더라도 700에서 800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견적이 나왔거든요. 당연히 남자친구와도 전부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죠. 시부모님 집에 제가 갔을 때 진심으로 감탄하고 부러워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신혼생활을 그 집 2층에서 하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2층에 살더라도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거라고 시부모님이 약속을 해줬다면서 합가를 하자는데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함께 알아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말이 달라졌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처음에 은행 대출 핑계를 대더라고요. 지금 대출이자가 높아져서 한 달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게 그 이유였죠. 물론 남자친구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알아봤던 대출 이자율이 3%대였는데 지금은 5%까지 올라버렸으니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건 확실하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더 내는 수준이거든요. 저희 두 사람 소득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었고 저희가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문제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던 대출이자를 들먹이며 합가를 하자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하러 서로 불편하고 힘들게 같이 살아야 하냐고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따로 살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생각이 확고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의 이점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생활비도 월등히 절약이 되는 건 물론이고 우선 은행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딱 2년만 살면서 목돈 모아서 나가잡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삼는 건 같이 살고 안 살고가 아니에요. 왜 뒤늦은 타이밍에 그런 결정을 하자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했을 테고 막상 진짜로 2년 동안 합가를 하던 안 하던 어찌되었든 그건 우리 둘이 함께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결혼 시작부터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기도 했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절대로 남자친구 의견에는 동조를 못하겠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는 저를 설득할 자신이 있었던 모양인지 저의 단호한 거절에 많이 당황하는 눈치였고 결국 진짜 이유를 실토하더군요. 자기한테 지금 결혼 자금이 없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남친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식당이 코로나다 뭐다 해서 그동안 상황이 꽤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다 갚지도 못하고 만기가 도래했고
그러던 차에 제가 자기 부모님 집을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는 딱 2년만 합가했다가 나중에 갚아드린 돈까지 받아서 나올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이라고 해도 제가 알지 못하는 이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럼 지금 당신한테 결혼 자금 자체가 아예 없는 거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자기 돈으로 정리해드려서 현재 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빚을 어쩌다가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등등 입에 침까지 튀어가며 설명을 해주고 있었지만 정작 제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건가 싶은 생각뿐이었고, 비록 세심하게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과 성실한 모습 때문에 결혼까지 선택하긴 했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 위주의 남자인 줄은 몰랐네요. 솔직히 처음부터 부모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딱 2년만 어떻게 같이 살다가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 생각을 물어왔다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도 우리 둘의 공동 책임일 테니까 말이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일단 우리 결혼은 미루고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보자고 말하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차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뭐 당연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그딴 놈이랑은 결혼 때려치우라고 난리가 났었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결혼 자금으로 빚 갚을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찾아와서 상의를 하는 게 인지상정일진데 지들 멋대로 하고 나서는 무슨 대출 핑계 대면서 은근슬쩍 같이 살자고 하는 꼬라지가 전형적인 사기꾼 집안이랍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몇 년 동안 일해서 모은 결혼 자금을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부모님 빚 갚아버리는 남자친구나 또 그 돈이 아들의 결혼 자금이라는 걸 알면서도 넙죽 받아버린 남친 부모님도 전부 다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였죠. 모르긴 몰라도 제가 남친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좋아했던 모습만 보고는 철저하게 자기들 편한 대로 계산을 했던 거였을 겁니다. 대충 둘러대고 분위기를 몰아가면 제가 어쩔 수 없겠지 하며 따라올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고, 만약에 이번 한번 참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큰일들을 저지를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부모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결혼은 없는 걸로 하기로 하고 당분간 우리들 사이도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어요. 거의 헤어지자는 말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 헤어지는 거냐 묻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평소 같으면 남자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남자가 울기까지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싸그리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사과랍시고 한다는 말이 더 대박이었습니다. 네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 부모님 빚 안 갚고 모른 척했어야 하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라고 하네요.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거랍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난 포인트를 전혀 이해 못하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돈을 썼기 때문에 제가 파혼하자고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어차피 다시 만날 생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 인간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오히려 저를 속물에다가 나쁜 여자로 기억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요즘 왜 하도 데이트 폭력이다 뭐다 시끄럽잖아요. 그냥 돈 때문에 헤어졌다고 해두는 게 괜히 저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모로 그 편이 낫다 싶어 제가 그랬습니다. 파혼하는 이유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니까 부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끝으로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니 헤어졌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한동안 파혼 사실을 알리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어요. 진짜 청첩장만 안 돌렸을 뿐이지 전셋집까지도 거의 구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처음엔 굳이 파혼까지 해야만 했냐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보다 더 광분해서는 차라리 지금 타이밍에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랍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천운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해요. 문제는 한 달인가 흘렀을 때였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별의 후유증도 거의 사라질 무렵 하루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정장에다가 꽃다발까지 들고 말이죠. 하필 그날이 저희 팀 회식 날이어서 저 혼자도 아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이라니까요. 멀리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더니만 들고 온 꽃다발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받았냐고요? 미쳤습니까? 그런 걸 받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이게 무슨 병신짓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화내고 욕하는 거 전부 다 이해한다네요. 대신에 자기한테 2년만 달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시 돈을 모아서 올 테니까 그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옆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제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길래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2년이건 20년이건 내가 널 왜 기다리냐고. 그리고 몇 천억을 들고 온다고 해도 내 남은 인생에서 너랑 다시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그리고는 지나가는데 방해되니까 등신짓 하려면 저기 내 눈에서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라 했더니 또 다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겁니다.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저런 모자란 놈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워 죽겠더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마터면 저런 놈과 결혼을 할 뻔했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 하나는 잘 본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골라도 저런 폭탄을 골랐는지 말이죠. 그 후로도 두세 번 남자친구가 찾아오길래 나중에는 저희 회사 남자 직원까지 나서서 아주 개망신을 줬더니 그제서야 자취를 감추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저랑 헤어진 충격으로 자기 부모님하고도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회사도 그만뒀는지 잘렸는지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빚을 갚아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도 똑같이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는 놈이 자기 아내가 될 사람한테 아무런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진행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게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곤란한 시간도 모두 지나가고 지금은 원래의 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제 인생 살아야죠. 별 볼 일 없는 제 사연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리며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